네, 여러분 정말 그 개판이죠. 개판. 이거 그 블라복 비치는 특별히 개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개판. 여기도 개판.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일본 여자와 연애를 한다면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꼭 일본 여자, 한국 남자, 일본 여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여자, 일본 남자한테도 사실은 해당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 영상에 스시녀와 연애를 사귀어보고 싶다고, 그럼 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일본 여자와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바이블 같은 영상이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스시녀라는 단어를 제가 썼더니 썸네일에서 좀 몇 분이 약간 불쾌감을 드러내시면서, 아니 부인이 일본 분이신데 일본 여자를 비하하는, 여자를 비하하는 스시녀라는 단어를 쓰셨네요 라고 저한테 좀 댓글을 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스시녀라는 단어는 그 어원, 제가 정확하게 그 어원까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본 여자를 깎아내리는 무슨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어떤 김치녀나 된장녀에 좀 반대되는 의미로 일본 여자를 뭐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한 단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스시녀라는 정확한 어원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정확히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찌됐건 자, 자, 그 영상과 이렇게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연락에 대한 거예요. 연락. 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저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은, 자, 그냥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걸고 싶으면 전화를 해요. 상대방이 시간이 되거나 상황이 돼서 받으면 통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바쁘거나 해서 여의치가 않으면은 미스드콜이 오겠죠. 그럼 미스드콜을 온 걸 보고 이제 리턴콜을 해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저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연인 사이가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에서도 전화할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야, 내가 전화 지금 해도 되니? 아니면 너 전화 통화 언제, 너랑 통화하고 싶은데 언제가 편하니? 이런 식으로 문자로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이 허락을 득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이제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화라는 거는 거는 쪽이 아쉽다. 본인이 아쉬워서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꼭 그 전화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일본 사람들한테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전화나 이런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카톡을 뭐 수십 차례, 문자 수십 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막 애정을 확인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야 뭐해? 자기야 오늘 뭐 먹었어? 김밥, 뭐 김밥 나라 김밥이야, 아니면 김밥 천국 김밥이야,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이거 앞전 영상에 썼던 레파토리니까, 자기 커피 마셨어? 그러면 커피 마셨어.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야, 텀앤텀스 커피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텀앤텀스, 그러면 뭐 카라멜 마키아토,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어떤 거 마셨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설레임, 문자 하나 딱 보내놓고, 내 연인이 나한테 답변을 언제 하나 계속 확인해보고, 또 답변이 띵 오면은 또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건데, 저녁부터 시작한 통화가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2시까지 통화하다가 정말 지쳐 잠들었을 때, 자기 자 그러면 피곤해서 잠들었어. 자기야 알았어. 그러면 잘 자고 이따 꿈에서 만나. 몇 시간 통화하고 새벽 3시까지 통화하고 잠든 연인한테 이따 꿈에서 만나. 이게 우리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중국말에도 그게 있어요. 중국말에도 워샹니. 그러니까 이 샹이라는 게 워는 나, 니는 너예요. 샹이라는 말이 상상하다 할 때, 생각하다, 상상하다 할 때 그 상자거든요. 그럼 워샹니 그러면 나는 너를 생각해야, 이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중국말도 워시환니, 나 너 좋아해, 워아이니, 나 너 사랑해, 이런 표현이 있지만 워샹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때 좀 이상했어. 왜 생각한다? 근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게 사랑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속 연인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설레이고 막 그러는데 일본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요. 연락을 하고 문자든 전화든 특별하게 내가 어떠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 어떤 정보를 주거나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한국처럼 그냥 안부, 뭐 사랑에 대한 확인, 뭐 사랑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화 문자는 한국처럼 많이 하지 않아요. 별로 안 한다고. 그냥 물론 이제 일본 친구들도 뭐 남자친구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간바떼, 뭐 힘내, 뭐 이런 얘기 한다거나 뭐 오늘 하루 잘 보내 이런 얘기, 뭐 잘자, 오야스미, 잘자, 굿나잇 이런 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처럼 뭐 먹었어, 뭐 카라멜 마키아토야, 카푸치노야, 아메리카 이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막 자다가 이런 거 통화하다가 이런 거 안 한다고 골아 떨어지고. 어찌됐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장담하건대 이 연락이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시고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한일 커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100% 아니 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 돼. 98% 98% 있다고 전 장담합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일본인 여자친구랑 사귈 때,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연락 갖고 푸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드라이하게 똑같이 일본 남자가 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다정다감하고 좀 적극적이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를 좋아하니까 일본 남자보다는 조금 더 연락의 빈도를 높여주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한국 사람끼리 연애할 때만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나? 스토커 아니야?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확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연락 이거 가지고는,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 전화나 문자 가지고 푸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이게 이제 일본의 그 AV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 하면은 굉장히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성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좀 문란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 한국 여자분들도 성에 좀 개방적인 분이 있고 좀 닫혀 계신 분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래요. 사실 그 AV가 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일본이 성진국이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성진 국가로, 그건 제가 나중에 복잡한 얘기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에 연인끼리 단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전 영상에 나오지만 이런 그 야외에서 스킨십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꺼려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당시에 뭐 손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좀 허리도 감쌀 수 있고 어깨도 감쌀 수 있고 허깅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때로 주위를 살피고 뭐 이렇게 키스 뽀뽀도 살짝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연애 때 이렇게 좀 스킨십을 좀 하려고 하면 야외에서 뭐 간단한 거지만, 그러면 저희 이제 와이프죠, 그때 여자친구가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하면서 딱 거부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뭔가 내가 내 여자친구인데 이 정도 야외에서 이 정도의 그 애정 표현도 거부를 해? 이런 식으로 막 마음에 상처도 되기도 하고 되게 짜증도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시간이 좀 천천히, 그것도 시간을 두고 제가 아내를 설득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인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내랑 좀 굉장히 크게 싸운 적 중에 한 번이, 도쿄에 가면 키치조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늘 1등하는 동네예요. 굉장히 동네가 재밌고 좋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곳이고, 거기에 굉장히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 이제 아내랑 손을 잡고, 늘 손을 좀 잡고 다니고 싶으니까 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 그러니까 손을 좀 잡으면은 내가 살짝 아내의 손을 잡잖아요. 여자친구 손을 잡으면 제 아내도 제 손을 살짝 잡아줘야 이렇게 그립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체온도 느끼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 혼자 손에 이렇게 살짝 쥐고 있고 아내는 손에 힘을 다 빼고 있어요 늘. 그러면 내가 손을 딱 풀면은 그냥 아내 손이 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지로 그냥 나한테 손을 이렇게 맡긴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다가 그날 터진 거예요. 제가 빵 터지면서 제가 아내 손을 확 뿌리치면서 소리를 버럭 질러면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너는 도대체 응? 내 손잡기가 그렇게 싫으냐 하면서 공원 한복판에서 제가 아내 그날 또 이렇게 울고 뭐 하여튼
이게 연애 때 대판 싸웠던 크게 싸웠던 기억이 그 중에 한 번인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저희 아내랑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여기가 저희가 일본도 한국도 아닌 외국이고 또 이렇게 좀 보라카이라는 오픈된 공간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만큼 또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길도 들인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바깥에서 데이트할 때 이 스킨십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상처 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마찬가지 아까 연락과 마찬가지로 푸시하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시고 약간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냥 전형적인 남자들 되게 수줍음 많고 이런 남자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서서히 이렇게 스킨십의 어떤 강도와 빈도를 늘려가셔야지 처음부터 막 그냥 한국 사람이랑 연애하듯이 막 손잡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좀 경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푸시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아까 제가 그 키치조지 공원에서 버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버럭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연인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 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저랑 연애 1년, 지금 결혼 3년, 이제 4년 차니까 횟수로 5년 차인데 단 한 번도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샤우팅 소리를 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몇 번 있어요. 물론 저 많지 않죠. 이제 손가락에 꼽을만 하죠. 뭐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사 왜곡된 역사 갖고 싸우다가 제가 또 그 피해의식 그거 또 분노를 못 이기고 뻐럭했었고 좀 전에 그 손잡고 그 데이트하다가 그 손 뿌리치면서 뻐럭했었고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없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 싸울 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연인끼리 부부간에 싸울 때 막 악다구니 막 소리 지르잖아요. 꺼져 나가 뭐 당신 뭐라 그랬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장인 장모님도 제가 사실 부부싸움 하는 걸 두세 번 봤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눈빛이라든지 어떤 그 말 내용을 보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날이 서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싸우세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는 도저히 이분들이 이 양반들이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일본 여자들, 한국 남자들 욱하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다혈질이고 약간 근데 소리 지르는 거, 샤우팅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정말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오빠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정말 난 너랑 헤어질 거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정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셔도 됩니다. 싸우셔도 돼요. 뭐 마이고 아끼고 뭐 이거 뭐 내가 서운했었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예, 그러나 소리는 정말 지르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제가 그 연애할 때 상당히 잘했어요. 사실 1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제 1년 그 연애 이야기를 또 제가 한번 얼마나 저희 아내한테 제가 잘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저의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20만 명이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고 굉장히 뭐 되게 풋풋하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응원을 해주시는 댓글이 많았는데 정말 이상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간혹 가다가 그 18살 어린 아내가 당신 돈 보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댓글 쓰신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라카이에서 식당을 할 정도면은 꽤 돈이 많았다는 건데 뭐 어쩌고 참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제가 저희 아내도 그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굉장히 또 괜찮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고 18살 많은 아재 그것도 이혼하고 애 딸린 아재한테 돈 때문에 시집 올 만큼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1년간 연애할 때 정말 눈물 나게 잘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그때보다야 하여튼 뭐 지금도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여튼 잘했어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온 거지 저한테.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일본인과 연애하는데 이미 80%는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네, 고맙지 않습니까? 국제아재 감사하죠. 고마웠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